함영동의 한 모텔 주차장 그늘막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대 미혼모가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에 이 갓난아기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안매장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비정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때로 벼랑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들. 이우천 선교사는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 이 가련한 엄마와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부산 시내의 한 육아용품 전문점에서 한 젊은이가 아기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거는 진짜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허리를 이렇게 끼우고 아. 올려가지고 애기를 여기 올려가지고. 이런 거랑. 이거는 이제 스쿠샤의 D자라고 해서 평평한 거. 네. 애기가 밑에는 안 빠지고요. 그리고 C자라서 톡톡톡 씹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지금 아기를 얼마 전에 낳고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옥탑방에서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물품들을 다 중고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후원금이 조금 들어와서 새 거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사러 왔습니다. 만약 요가 있으면 요를 깔고 안에 솜을 좀 덜 베리게 하기 위해서 요 솜태기를 깔거든요. 앉아보시면 여기 방수가 되겠죠. 네네. 또 남자 애기들은 기저귀 갈다가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엄마가 편해요. 애기 아빠라고 하기에는 어째 육아용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 이 남자. 이게 지금 아기. 안에 저 박스가 바로 시원하게 들어있거든요. 미혼모들을 돕는 위드맘이라는 단체의 이효천 선교사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꼼꼼히 물어가며 미혼모들에게 후원할 물품을 구입합니다. 좀 챙겨주세요. 네. 많이 챙겨주세요. 우와, 많이 나왔네. 근데 가격이 체험회에서 체험계. 예.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백화점이 네. 혼자서 고군분투할 미혼모들에게 이 물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뿌듯한 마음으로 매장을 나섭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만났죠. 청소년들인데 위기 청소년들, 소년원에 있다가 나온 어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우연치 않게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이었는데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밤에 아이를 재우고 다시 생활고에 찌들려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유흥업소나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돕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장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오늘 이 친구들을 돕지 않으면 내일 이 친구들은 분유값이 모자라서 또 성매매를 하기로 나오겠구나. 그 생각에 돕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미혼모라는 분야의 청소년들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현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기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미혼모가 사는 집에 찾아갑니다. 사실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역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8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이자 위드맘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진실 이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조심했고 아이들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조심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조심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저의 간절함이 더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조심하고 싶죠. 근데 그것보다는 생명에 관한 긴박성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멋있게 문 두드리고 이런 단체에서 왔습니다 소개하고 다 같이 가서 멋들어지게 사역하고 싶은데 복지 시스템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쟤네들은 쌀이 없는 아이들이고 물품이 없는 아이들이고 병원을 가고 싶은데 병원비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낯가리고 그런 것보다는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사실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서 제가 조금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란 존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딱 정말 그 미혼모들에게 그 아기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미혼모 친구들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선생님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선교사님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이 미혼모들에게 그것들을 채워주고 싶어서 웬만하면 지지를 그냥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위드맘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엄마와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지금 그거 어린 엄마들을 뭐냐? 돕고 있습니다. 출생활 수급비나 이런 거 안 받겠네. 못 봤죠. 대신 그런 건 안 봤는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애기 관련돼 있는 책이나 뭐 쿠폰 같은 거 이런 거 짜잘짜잘한 거 챙겨주길래 1년 동안? 복직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미혼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24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 아이들 중에 아이를 임신하였거나 혹은 홀로 키우고 있는 그런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만나서요.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당연하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혜택을 저희들이 찾아주고 지원해주고 연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복지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지? 애기들 키즈 카페 있고 밑에 장난감 빌리는 데 있는데 사상 보시면은 뭐 10,000원 연 회비가 10,000원이라서 10,000원 주고 장난감 빌리고 1년 동안. 어린 엄마라고 해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왜 없을까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싶지만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사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넌 그래도 직장을 구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냥 애한테 시달려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있으면 피곤이라도 안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하고 또 들어와서 또 애 보고.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애기 가졌다고 해서 처음엔 좋아했었는데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제 자기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성교사라고 있다고 아마 연락할 거라고 네 번호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렇냐고 알았다고 그러고 저녁에 뭐 그 제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통닭 한 마리에 이제 조금 중간 박스, 우체국 중간 박스만한데 참기름이랑 생활용품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날에 전화 와서 집에 휴지가 있냐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그 대연동집이랑 걸어서 2분 갖고 휴지 있냐고 전화하고 그 다음 날에는 집에 과자 있냐고 전화하고. 미혼모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결혼도 미룬 채 이 작은 사무실에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우천 선교사와 이진실 이사.
친구 한 명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인큐베이터가 2주 입원하니까 한 75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장에 엄마는 돈이 없고 아기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게 아기를 병원에 두고 가겠다. 그러면 병원이 잔인하지 않은 이상 애를 치료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뭐 기관으로 옮겨가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냥 제 돈을 했죠. 네, 제 돈으로 하고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갑이 됐죠. 여자친구이자 소중한 동역자인 이진실 이사와 함께 또 다른 미혼모를 찾아갑니다. 지혜야, 잘하고 있다. 안녕, 호은아. 승현아. 어린 미혼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살 곳. 위드맘에서는 먼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살 공간을 지원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한 엄마들에게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는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일 좋지? 응? 많죠.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가 양육하다가 못 키워서 뭐 고아원에 맡긴 경우도 있었고 남자한테 사기 아닌 사기, 네. 혼인 신고를 빙자해서 아이를 일부러 낳게 해서 부양자 가족 수를 늘려 군대 면제를 받고 그런 피해자 입장에 있는 미혼모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요. 돈이 없어서 길에서 아이를 안고 노숙을 하던 미혼모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비는 없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는 없고 병원에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가려는 엄마들도 만나게 됐고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신발 한번 보세요. 네. 이번엔 아이의 신발을 후원 물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에게 신발 하나, 옷 하나도 미혼모들에게는 부담일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130 정도. 왜? 공주 신발 신고 싶은가 봐. 공주 신발 사오자니까 공주 신발. 공주 신발 했어야죠. 저번에 130인가 하지 않았나?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애들이 쎄빠. 그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 맞네. 이거 우리가 위드맘의 가장 큰 후원자는 바로 같은 미혼모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산 것도 아니. 사실은 후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후원금이 작아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대학생들이 많이 후원을 해줘요. 그 사람들을 점심값 아껴서 커피값 아껴서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진 사람보다는 안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 더 마음이 많죠. 한 분은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인데 한 달에 5,000원씩 후원해주세요. 지금 5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할머니의 매달 18일이 되면 저한테 5,000원 찍히는 그 5,000원은 5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미혼모도 아까 말했던 졸업한 미혼모들 혹은 미혼모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미혼모들이 후원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죠. 그래서 보시면 한 80% 이상은 사실 미혼모들이 다 보냈어요. 자기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저보다는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어느 건지 더 잘 아니까 그것들을 생각해서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육아의 고됨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상의 편견과도 맞서야 하는 미혼모들. 위드맘은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거 되게 힘든 건데 일단 그런 결심을 한 거는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당당하게 내 애를 내가 키운다. 너네는 혼자서 힘들지, 너네는 둘이서 힘든데 나는 혼자서 이렇게 당당하게 열심히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갖고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도 좀 더 밝고 건강하고
그래 컸으면 좋겠어요. 항상 웃는. 오늘은 위드맘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경이는 우리가 앞으로 한 달에 22만 원씩 해줄 거고 나경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지원하는 미혼모들의 상황 하나하나를 함께 공유하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의논하고 기도합니다. 집 작아. 우리 책상 살집, 생활비, 아이의 건강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재밌는데 또 집안에 겨울 옷이랑 이런 게 꽉 차 있어. 자 됐죠? 나경이는 해결됐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노아 가정이 엄마가 지금 좀 일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준 보증금도 거의 다 쓴 것 같고 애기들 노아랑 현준이를 지금 기간에 맡긴 것 같아.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잠수 타고 이래 떠나버려도 기간은 애는 애기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만날 수 있다. 우리 가은이 만나듯이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기간 하나 더 뚫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호은이 거 이거 없잖아, 큰 거. 네. 이거 지금 호은이 집에서 엄마가 나올 때 가지고 나올 거거든. 네, 맞아요. 그거 성은이 네가 챙기면 되고. 바로 위드맘에서 후원하는 미혼모 아이들의 합동 돌잔치입니다. 1년 동안 잘 자라준 아이와 엄마를 격려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아마 알아서 오시기로 하셨고. 소리 키웠어? 오늘 돌잔치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2달 동안 기획한 거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어요. 사실 돌잔치를 1달 반 정도 이제 준비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20살들한테 맡겨진 처음 그 임무라고 해야 되나? 처음 이제 사역이라서 사실 부족하지만 좀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돌잔치 당일. 아이들 사진으로 아기자기하게 실내도 꾸미고 정성을 담아 답례품도 준비했습니다. 저희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라서 기쁘고 짠하죠. 어떤 그냥 애들 뱃속에 점일 때부터 봤는데 이제 커서 걷기 시작하더니 태어난 지 1년 됐다고 지금 생일을 맞이하니까 기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무사히 생활하고 있다는 게 많이 짠합니다. 오늘 손님은 대부분 위드맘의 후원자들. 주인공인 2 아이도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쁜 날이 시작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더 젊은 우리 미혼모 친구들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친구들의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 사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 오늘의 돌잔치. 어린 엄마들과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만큼 오늘 돌잔치 소식을 SNS를 통해 접하고 후원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 페이스북으로 그 돌잔치를 위한 후원을 받는다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남편의 권유를 듣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돌잔치를 위한 후원을 하면서 위드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한번 배웠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오늘 날짜에 한다는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축가, 개그맨 진행자의 맛깔스러운 진행까지 두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간님.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다 좀 해서. 드디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시간입니다. 신중하게 고르는 손길이 너무 귀여운데요. 앞으로 무엇이 되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밝고 예쁜 아이로 자라가길 기도해 봅니다. 박수! 나중에 저기 있는 PD분 찾아가, 알았지? 자, 좋아요. 우리 잡았으니까 우리 앞으로 축복 많이 받으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사회에서 오히려 더 보살펴주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역을 통해서라도 좀 더 약자들의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좀 더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 왜 이 사역을 내가 하게 됐고 이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고 유지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왜 즐겁고 행복하냐면 아이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네,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껴져요. 아이들이 변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실지도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과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느낌. 전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 아이들과 만나서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에 충실했어요. 사실 이걸 저는 사역이라고 말을 하기가 힘든 게 저한테는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만나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는 거창한 게 아니고 아이들 계속 만나서 계속 예배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싶고 그게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이우천 선교사. 그를 통해 더 많은 어린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